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교육자 역할에 관한 건데요. 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학습자의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 전환 학습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교육자의 역할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지식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기술적, 의사소통적, 그리고 해방적 지식. 이걸 통해서 현대 교육자가 얼마나 복잡한 역할을 하는지 그걸 좀 보여주죠. 와, 역할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 다양한 역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 보니까 교육자가 전문가, 자원 제공자, 촉진자, 멘토, 심지어 개혁가까지 된다고 하던데 먼저 기술적 지식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르침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거의 그렇죠. 예를 들면 운전 기술이나 사진 촬영, 아니면 파워포인트 제작 같은 거요. 아주 구체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이죠. 이때 교육자는 이제 전문가이자 설계자로서 내용을 잘 전달해야 하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은 이런 기술 습득이 그냥 능력 하나 더 생기는 거,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예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운전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어떤 어머니가 만약 운전을 배웠다면 그건 그냥 운전 기술 습득이 아니라 삶의 제약을 벗어나는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얘기요. 그렇죠. 또 교수법 같은 걸 익힌 실무사들이 이제 내가 진짜 교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술 습득이 정체성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와, 기술이 정체성까지요. 진짜 그렇네요. 네. 다음은 이제 의사소통적 지식인데요. 여기서는 교육자가 약간 촉진자, 멘토, 모델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아, 축직인자요. 네. 학습적 중심 토론이나 협력학습 같은 활동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 또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정답을 딱 주는 게 아니라 대화랑 성찰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도록 이끄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메지로우가 말한 관점 전환이라는 게 바로 이런 상호작용, 또 성찰,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군요.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게 아니고 나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는 경험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방적 지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 나아간다고요? 네. 교육자가 이때는 개혁가나 아니면 그 프레이리가 말한 공동학습자처럼 행동하면서요. 학습자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어떤 신념이나 사회 통념에 대해서 왜 그래야 하지? 이런 질문을 던지도록 자극하는 겁니다. 아, 기존의 틀에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목표는 결국 억압적인 사고방식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인 거죠. 브룩필드가 강조했던 비판 이론하고도 맥이 통하고요. 기술 습득부터 시작해서 소통을 통한 이해, 그리고 기존 생각의 틀을 깨는 것까지. 와, 정말 교육자의 역할이 다층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는 그 교실이라는 공간 있잖아요. 여기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역학관계가 작용한다고요. 힘, 파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푸코의 개념을 좀 빌려오는데요. 힘이라는 게 그냥 교사라는 지위에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교실 안에 아주 사소한 상호작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누구랑 눈을 맞추는지, 누가 주로 말을 많이 하는지, 심지어 자리 배치 같은 거요. 이런 거에 스며들어 있는 규율 권력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규율 권력이요. 좀 생소한데 약간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교통경찰처럼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또 자기감시라는 건데요. 아, 자기감시. 그거 흥미롭더라고요. 네, 학습자들이 스스로 토론 시간에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느끼면서요. 암묵적인 규범에 자기를 맞추려고 애쓰는 현상이죠. 맞아요. 그 조용한 학생한테 자꾸 발언하라고 압박했던 집단 사례 보니까 이게 민주적으로 보이는 활동 속에서도 이런 힘이 작용할 수 있구나 싶어서 좀 놀랐어요. 그게 중요한 통찰이죠. 그래서 힘 자체를 그냥 없애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힘이 때로는 억압적일 수 있지만 또 지식 생산의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힘을 인식하고 다루는 법을 배운다.
자, 이렇게 복잡한 역할이랑 또 미묘한 힘의 관계 속에서 교육자 개인의 진정성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솔직하다 이런 의미 이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단순히 솔직한 것과는 좀 다르죠. 자료 연구를 보면 진정성은 한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해요. 첫째는 자기 가치나 신념에 대한 깊은 이해, 즉 자기 인식이고요. 자기인식? 네. 둘째는 학습자를 그냥 집단이 아니라 개별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타인 인식이죠. 셋째는 진솔한 관계 맺음. 넷째는 자신이 속한 교육 환경, 그 맥락을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태도입니다. 아, 자기인식, 타인인식, 관계, 맥락, 그리고 비판적 성찰, 이 5가지군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으면 학습자와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고 또 교육자 자신이 계속 성찰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학습자 입장에서는 아, 저렇게 생각이나 관점이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어떤 모델이 되어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진정한 관계와 대화 속에서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전환 학습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육자가 단순 기술 전문가에서부터 비판적 사고를 막 자극하는 개혁가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그리고 교실 내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힘의 문제, 마지막으로 교육자 자신의 진정성이 학습자의 근본적인 변화, 즉 전환학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교육자의 역할이나 교실 내 역학에 대한 이해는요. 여러분께서 지금 가르치는 입장이시든 혹은 배우는 입장이시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일에 관련돼 있다면 분명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들을 던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학습 환경 속에 혹시 숨어있는 규율 권력이나 자기감시 같은 걸 알아차리는 것이 여러분의 학습 방식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또는 여러분의 관점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진정성 있는 교육적 만남은 혹시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한 번쯤 조용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